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 있을까? 황현희 씨는 네. 부동산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다 하죠. 시작은 부동산이었는데 그 뒤로는 지금 뭐 코인도 하시고, 맞아요. 주식도 하시고, 맞죠? 그럼 네네.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한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포트폴리오 60%가 부동산이었고 30%가 미국 주식이었고 아, 미주. 네. 10%가 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 네네네. 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계속 매입을 매달 네네네. 정해놓고 이 돈은 없어도 된다라는 음. 생각으로 계속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날짜를 아예 금융의 날로 정해서 적립식. 그날은 적립식으로 그냥. 자발적인 적립식 자발적으로 펀드를 돌리는 거죠. 네네. 제가 다른 채널 나가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정리를 했어요. 언제 정리하셨어요? 작년 뭐 중순, 작년 오. 초부터 시작해서 중순까지 다 정리를 했어요. 야, 그래요? 그때 뭐 미국 주식 샀던 거를 다 정리를 하고 그걸 현금화 시켜서 그동안에 갭 투자를 했던 것을 흐름을 발생할 수 있게 보증금을 다 돌려줬죠. 네. 예. 뭐 월세로 전환하고. 월세로 다 전환했어요. 아. 월세.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다 월세로 전환하고. 야, 그러면 지금은 거의 부동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투자의 적기가 온다. 그것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떤 투자의 적기가 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 다 전세로 다시 돌릴 겁니다. 네. 예. 이건 되게 좋은 전략인 건 맞는데 네. 궁금한 거는 왜 작년 중순쯤 아직 분위기 좋았는데 왜 뺐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약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게 모두가 너무 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미국 주식에 보셨으면 알 건데 네. 미국 주식 테슬라, 네. 뭐 애플, 뭐 이런 주식만 봐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주식 뭐 시가총액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 뭐 구글부터 해서 네, 뭐 네, 페이스북, 지금 메타고 뭐 이런 모든 기업들이 거의 3배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네. 막 저는 어디에서 좀 위기를 느꼈냐면 약간 꿈을 먹고 사는 직업들, 그러니까 기술주죠.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관련 주라든가 뭐 미국의 뭐 약간 그런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IT나 앱. 네, 그렇죠. IT 뭐 플랫폼 뭐 반도체 뭐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런 주식들이 네.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부동산도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보는 곳을 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정리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역시도 뭐 저도 제가 샀던 금액에 모두 3배의 금액을 이익을 내고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엄청난 하락장, 그러니까 정고점 대비 거의 한 40% 정도 빠졌잖아요.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칼을 갈고 있죠. 예.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들어가야지라고 네. 하고 칼을 이렇게 좀 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또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그 어떤 판단을 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서 더 앞으로 가서 왜 주식은 그러면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주식 그러니까 부동산 하셔서 네. 알잖아요. 부동산 한다고 해서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묶여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점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 다 월세로 돌리지 않는 이상. 월세로 돌려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제가 세무사 동생한테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부자들 많이 만나니까 부자들의 습성에 대해서 부자의 특징이나 나 그들 따라가고 싶다. 그들의 행동에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도 막 유튜브 같은 거 다 보는 거거든요. 저분들 따라가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주식 부자는 굉장히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삶의 질이 달라지고 네네. 뭐 진짜 먹는 것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차도 달라지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거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주식은 환급성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금도 부동산보다 적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 그래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에 띄게 삶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라고 해서 무릎을 탁 쳤죠. 이제 주식이다. 해보자. 네. 해보자. 근데 그냥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부동산을 끝내놓고 2017년 말, 2018년 초였는데 그때부터도 이제 서점으로 달려가서 뭐 이제 책을 파기 시작합니다. 뭐 월가의 영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유명한 뭐 경제학자들 책을 다 보고 유튜브 막 미국 유명한 유튜버까지 찾아가서 다 보고 있다가 이제 주식 투자라고 이제 하고 들려가는데 주식 이 차트를 보는데 그거 아시죠? 제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 마트 이론이라고. 마트 이론이요? 네. 투자를 마음 먹고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마트도 우리가 뭐 특별히 살 거 없이 가는데 다 사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 과자도 네, 먹어보고 네. 싶고 저기 뭐 생각처럼 공장갑도 막 네, 사게 네. 되고 이거 새로 나온 과자가 있네 이수로 새로 나왔네 뭐 이런 것도 사보고 싶고 뭐 그런 게 너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손까지 묶고 네. 팔다리 묶은 적도 있어요. 못 사게. 못 사게. 이거 누르면서 하는 건데 참자 네. 기다리자. 근데 S&P 500 지수가 역사적인 정고점을 계속 막 뚫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비겁한 지점이 아니다. 내가 사고 싶은 그 지점이 아니다. 기다리자. 언젠가 타이밍이 올 거야. 기다리자고 손발 묶고 뭐 찬물로 샤워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앱을 지우면 안 돼? 근데 너무 사고 싶고 아. 근데 그 흐름은 파악하고 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랑 밀당을 하고 그러니까 이 주식의 어장 관리를 해놔야 맞아요. 되잖아요. 보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놨어요. 네네. 그때 환율도 꽤 괜찮았거든요. 한국 주식은 생각 안 하셨나 봐요. 한국 주식은 공부해본 결과 좀 한국 기업가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네, 위주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보다는 굉장히 주변 영향이 많아서 근데 주변 영향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생태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네. 애플이라든가 뭐 네. 테슬라, 뭐 진짜 기술을 선도하는 뭐 이런 게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네. 회사들의 이제 눈이 간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공부하다가 팔다리 묶고 사지 마 지금 안 돼. 막 밖에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한겨울에. 예. 사지 마! 막 이러면서 현이야, 너 지금 사면 망해. 이렇게 하지 마. 투자 너 이렇게 안 했잖아. 네. 네가 확실하게 마음을 먹을 때까지 하지 마. 하다 그리고 막 핸드폰도 3개 사가지고 네. 기계 사가지고 그때는 막 부일남님 것도 많이 보고 3프로 TV, 뭐 김작가, 신사임 뭐 3개를 동시에 보고 경제 막 신문 같은 거 계속 파고 책 뭐 정말 네네. 피터 린치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뭐 제일 유명한 뭐 현명한 투자자부터 해가지고 네네. 모든 책을 다 읽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 판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진짜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다렸어요. 네. 계속 언제까지? 2년을 또 기다렸어요. 예. 기본이 2년이시네요. 네. 기다리시네요. 2년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이거는 기다리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2년을 더 넘게 기다렸을 수도 있는데 네. 2020년 3월 달을 맞이하게 된 거죠. 코로나가 온 코로나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본 거죠, 차트를. 네. 근데 이 현실인가? 이게 꿈인가? 뭐 이게 막 이렇게까지 진짜 내리꽂나? 이렇게까지? 네. 아니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네네. 뭐 그때 어떻게 사요 그거를? 예, 예. 근데 약간 그때 마음을 바꿨죠. 갈고 있던 칼을 네. 손에 쥐자. 네. 그리고 역시 또 한번 깊숙이 한번 찔러보자.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현이야. 그래서 네. 국내 지수가 1,600일 때 네. 이제 돈을 10개로 쪼개서 아. 넣기 시작했죠. 네. 네, 미국 주식에다가. 네, 그때 뭐 샀던 거 뭐 애플,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뭐 스타벅스 이런 것도 박살났었거든요. 네. 스타벅스 이런 것도 잡고 그렇다면 좀 다른 것도 좀 도전해 볼까 해서 뭐 혁신을 투자를 하는 뭐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ETF 뭐 ARKK, ARKG, 네네네. 뭐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 뭐 스파이 G는 이제 그로우라고 해서 이제 성장주에 더 많이 투자하는 스파이도 주식이고 약간은 더 이제 ETF의 그 수수료가 좀 싸다는 VO도 좀 네. 넣어보고 하여튼 돈을 분산해서 그때부터 막 다 꽂아 넣기 시작했는데 3번 넣으니까 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반등했으니까. 네. 저도 그거 보고 놀랐어요. 어.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는 못 맞춘다. 네. 이거는 맞출 수가 없다. 그냥 지속적으로 분산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나머지 있는 돈을 10번에 쪼개서 다 넣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달렸었죠. 예,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네. 예, 그걸 원화로 바꿔서 그걸 이제 부동산으로 부동산 다시, 쪽에다가. 다시 이제 넣고 네. 월세를 발생하니까 캐시플로우를 발생하는 그런 흐름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네. 떠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아예 놓고 있어요. 지금 코인 주식 다. 코인은 하고 있어요. 코인은 코인은? 지금 박앤세일 기간이라. 예. 코인은 또 왜 안 놓으세요? 아니 결국에 지금 루나나 테라 사태가 네. 안타깝잖아요. 네네.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사실 저는 그래서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90% 이상의 가상화폐는 망할 것이다. 네. 근데 본인한테 본인이 한 얘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잠적하셨다고. 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네. 저는 이 기회에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상화폐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사실 정말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네. 허상이었던 곳은 이제 많이 정말 네.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다 더 단단한 곳,
투자가 더 유리한 곳으로 돈을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날은 계속 그럼 밝을 코인은 것이다라고 계속 봐요. 적립식으로 여전히 하고 네. 계시는 개념이야? 2017년부터 코인은 계속 사모았어요. 이게 네. 뭐 이렇게 여쭤봐서 조금 좀 죄송하지만 네. 예전에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인가요? 비트코인 그 출연료로 받으신 거. 그게 네. 안 좋은 기억으로만 끝났으면은 네. 그냥 끝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느낀 거죠. 아 이거는 무조건 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네. 1비트코인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때 2비트코인 받으셨나요? 저 2비트코인 받았어요. 예. 얼마야? 제가 연예인 전체 출연료 1위였습니다. 그때. 근데 뭐 비트코인 뭐 네. 1비트코인에 8천만 원까지 갈 때 제가 황현희, 유재석 선배 출연료 이겨 네. 회당 1억 6천 막 이 기사에 그런 나오고 기사가 또. 네.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더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또 파고 드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2026년 정도면 채굴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비트코인은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찍어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찍어내는 게 분명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비슷해요. 땅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다 뭐 더 네. 뭐 아파트를 짓고 그러지 못하죠. 위로는 올릴 수 있지만 그 땅이라는 건 제한되고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더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비트코인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디지털 금이다라고 네네. 불릴 정도로 금을 우리가 캐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캘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곧 열차 출발하는 시기가 올 텐데 타야 되나요 지금? 아니고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지만 네.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기반 자체가 블록체인에 기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모든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하게 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고, 일단 뭐 다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기업도 이제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이제 이름만 넣어서 이제 계약서가 거기에 코드만 입력해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이제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더리움도 그만큼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서는 뇌를 닫으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다 받아들이고 뭐 나는 부동산 하니까 주식을 왜 라기보다도 주식도 할 수 있지. 주식도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그 비트코인 그 정신 나가는 그 젊은 애들이랑 하는 거 그걸 왜 하고 앉아 있어? 그거 위험한 거야. 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현실 생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라는 걸 공부해보고 느껴보고 뇌를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고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될까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를 해서 본인의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짚어나가면서 생각하는 그 시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NFT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NFT라는 것도 지금은 자전거래가 사실 좀 많아요. 약간 사기성이 있는 그런 NFT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NFT라는 건 막 원숭이 얼굴 그려놓고 이게 몇 천억씩 팔고 앉아 있어 막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근데 NFT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작권과 네. 비슷한 개념이고 그 디지털 세계에선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제한돼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투자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 보자 우리가. 무조건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니 이게 또 처음 아까 부동산 얘기랑 이어질 수도 있는데 다들 야 지금 이걸 왜 하냐라고 할 때가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 건 네네. 맞으니까 지금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럼요. 네. 예. 요거에 대해서도 저는 비트코인이 뭐 1비트코인에 8천만 원 갈 때도 비트코인을 그날 샀었거든요. 네. 그 달에. 아, 그러니까 저는 뭐 무리하게 뭐 한꺼번에 막 3비트코인을 샀거나 막 1억 5천 막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조금씩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돌아가지만 그 시간을 저는 사는 행위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미리 좀 땡겨서 하는 거잖아요. 2008년도에 우리가 아이폰이 나왔을 때 아이폰 핸드폰 안 사고 아이폰 주식 샀어 봐요. 1000배 이상의 수익률이 그렇죠. 나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아이폰이 무슨 기능이 있나 쳐다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걔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장롱 안에 박혀 있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테슬라가 나오면 한번 렌트라도 한번 해서 네. 자율주행이 정말 어떤가도 경험을 해보고 진짜 대단한 기술인데라고 하면 그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테슬라 차를 사지 말고 테슬라 주식을 그만큼 샀으면 난리 뭐 났죠. 지금 네. 차 몇백 대 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기회는 분명히 있는데 맞아요. 내가 모르니까 음. 아예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너무 많다.
그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우리 요 시간 지나면 어떤 얘기 듣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가끔 불만 어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좀 수저고 힘들고 엄마 그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안 사고 뭐했어?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다음 세대 분명히 그 얘기 듣습니다. 네. 비트코인 안 사고 뭐했어 엄마? 저번 아빠. 달에 네. 저번 달에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때 왜 안 샀냐고. 저도 아버지랑 이런 토론 많이 하는데 왜 과거에 투자를 하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네.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니까 네. 그 시골에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토지 변경도 어렵고 용도 변경도 시골에 어렵고 땅을 왜 이왕 사시는 거 조금 이쪽에 사시지. 그러니까 서울에 안 사고 그 왜 시골에 땅을 사요? 근데 이건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요. 분명히 NFT 안 하고 뭐했어? 비트코인 네. 안 사고 뭐했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네.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지금 무시무시한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진짜 우리 맞습니다. 자식 세대들이 네. 나중에 그 교과서 보면서 과거에는 이런 뭐 1000% 올랐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다. 그렇죠. 근데 아빠 엄마가 살던 시대야. 아빠 엄마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거 아니야. 왜 안 했냐고. 그렇죠. 몰랐다. 근데 미안하다. 이게 미래는 맞출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뭐 가상화폐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네. 근데 가능성에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좀 어느 정도 보유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채널은 사실 약간 좀 코인에는 약간은 좀 그렇죠. 거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좀 왜냐면 그렇죠. 부동산하고 코인은 사실 약간 양극에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쪽은 엄청 변동성이 빠르고 여긴 엄청 느리지만 조금 느긋하게 가는 데고 네네. 한데 코인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코인의 원칙은 지금 적립식 투자와 가장 대장 두 개를 산다. 네네.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저는 적립식으로 일단 매달 사요. 매달 네. 날짜를 30일 날로 동일 정해놓고. 금액을? 네. 동일 금액 뭐 좀 그날 그 달에 돈을 좀 더 썼으면 술안 덜 먹었으면. 썼으면 술 좀 덜 먹었으면은 그 25일 날 통장 그 카드가 빠져나가게 돼 네. 있거든요. 그럼 남아 있는 거 보고 왜냐면 저는 이제 현금은 그냥 쓰레기라 생각해서 다 무슨 어떤 투자물로 돌려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네. 그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무리하게 안 하고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제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가상화폐를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매도한 적이 없어요. 네, 계속 보유. 자산은 보유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네. 지론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도 지금 하나도 매도하지 않았어요. 아, 계속해서 그러니까. 보유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매도할 겁니다. 주식은 자산이 아닌가 봐요. 주식은 자칫하면 종이 쪼가리가 될 수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어디 없어지는 거 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점점 모아가는 것이다. 야,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지금 이 코인판에 대한 어떤 이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럼 결국에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코인판이 끝나려면은 네. 여기서 이 코인판이 끝나려면 애플하고 아마존에서 코인 나오면 끝나요. 아마존에서 코인 나오면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코인만 쓰셔야 됩니다. 현찰 네. 카드 안 돼요라고 하는 순간 아마존에서 모든 상품이 다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아마존 코인을 사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거 바꾸고 있잖아요. 네네. 중국에서는 아예 코인을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코인을 사용하면 네네네. 그 CBDC만 발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러면은 디지털 세상이 곧 이제 찾아올 테고 이런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회사, 은행 업무, 뭐 대출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합적인 게 디지털로 전부 다 변할 거고 블록체인 기술에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그럼 그때 뭐 하다못해 화폐를 우리가 보내려면 손쉽게 보내려면은 네. 일단 화폐를 뽑아서 은행에서 뽑았는데 네.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상도 안 뽑아지고 그것도 한도가 맞아요. 걸려 있고 뭐 이렇게 보내서 또 다시 이렇게 어디로 보내려면 또 그걸 또 돈을 넣고 또 보내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코인은 사실 굉장히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사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인가 투자 뭐 주식도 마찬가지 어디에 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기업이 어디이고 어디에서 기술이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뭐 디지털 화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디에 무슨 화폐가 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전 디지털 화폐가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미 알게 모르게 그런 코인 같은 거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어서 뭐 BC 카드, 네. 카드 포인트잖아요. 그것도 네네. 코인이죠. 어떻게 보면 전 디지털 화폐라고 봐요. 그것도. 네네. 근데 그것도 이제 실물로 이제 변환이 가능하고 현금으로도 바꿔주기도 하고 뭐 네.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참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제가 뭐 기술적인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시적인 걸로 좀 본다면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거기에 맞아요. 기반이 되는 게 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네. 거기에 계속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시면서 이 시장 이 생태계 자체에 네. 베팅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근데 많이는 안 해요. 아, 네. 그래요? 근데 뭐 되게 뭐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이 네. 안 합니다. 아, 제일 많이 한 건 부동산이에요. 사실. 부동산 네. 쪽에서 부동산이 제일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네. 저도 제 성향에는 사실 네. 부동산이 더 맞아요. 우리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듣고 저같이 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투자 성향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네. 그 투자 성향이 뭐가 맞는지를 본인이 이제 먼저 깨우쳐 보시는 맞아요. 것도 본인한테 잘 맞는 게 있어요. 네. 주식 잘하는 분들은 아, 부동산은 뭐 우스울 맞아요. 정도로 잘 되시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주식 잘하는 게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네. 있어요. 뭐 스캘핑 매매하고 막 하루에 뭐 이런 거. 15% 20% 벌어버리시는데 맞아요. 네. 세금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요. 거 보면은 대단하죠.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을까? 주식 중에 유명한 분 중에 보컬 형이라고 네. 계세요. 요즘 그 형이랑 되게 술 많이 먹거든요. 네. 근데 김종봉, 네. 종봉이도 되게 친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데 그분들 보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뭐 이런 그 맞으니까 트레이딩이랑 맞으니까 그걸 네. 저 그게 나쁘다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부러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적은 돈으로 가장 투자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짧은 시간 안에 맞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거 맞으면 그거 해야죠. 아 그럼요. 네. 그거 잘 되시는 분들이 부동산 한다 그러면 말려야죠. 그렇죠. 네. 저는 친구들이랑 가끔 이렇게 카드 치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부동산 하셔야 네, 돼요. 맞아요. 이게 단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거는 네. 뭐 홀덤 같은 거 재미로 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뭔가를 이익을 얻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안 맞는 거죠. 안 맞죠. 단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건 나한테 안 맞는구나라는 걸 제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성향에 맞는지를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